안녕하세요, 속보입니다. 방금 전에 끝난 FOMC 회의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공개를 해놨는데요. 오늘까지만 좀 무료로 공개해 놓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글을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FOMC 회의하기 전에 이제 시장의 고민은 이런 부분이었어요. 경제는 9월달 FOMC 회의한 이후로 좋아졌는데 물가는 낮아졌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연준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라는 생각인 거죠. 실제로 최근에 나왔던 미국의 GDP도 그렇고 제조업 경기도 그렇고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말이죠. 물가는 어떻게 됐냐라고 생각해 보면 물가도 역시 이런 식으로 낮아지는 흐름은 분명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민은 이런 부분이었죠. 10년물 금리가 너무 오르니까 야 이거 뭐 연준이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또 올릴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었는데 자 과연 파월은 어떤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무엇 때문에 주가는 오르고 금리는 급락한 걸까요? 자, 10년물 금리가 무려 14bp나 하락했습니다. 어느새 4.73%까지 낮아진 상황이고요. 나스닥 기준으로 13,000포인트를 하락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지금 4일 연속으로 지금 크게 상승하고 있고 오늘은 1.6%나 상승했습니다. 주로 빅테크들이 많이 반등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핵심 포인트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이제 포즈, 그러니까 이제 잠깐 멈춤에서 이제 홀드, 그냥 멈춤으로 바뀐 거 아니냐. 뉘앙스가 살짝 바뀌었지만 좀 큰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있어요. 장기금리 상승이 연준 때문은 아니다. 경기 침체 예상 안 한다. 그리고 느리게 성장하고 그러면서 인플레를 안정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했던 부분. 그리고 임금 상승이 아직 물가의 주요 요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도 모두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이 그림은 블룸버그에서 나온 그림인데요. 이 하얀색 선을 따라가 보시면 이게 파월의 발언이 매파적일수록 위쪽, 그리고 이제 비둘기 부드러울수록 아래쪽인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아래쪽, 그러니까 비둘기파적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뒤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파월은 인플레이션 잡고 말겠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금리 최근에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라는 질문이었죠. 그러니까 파월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장기 금리가 근데 오른 게 연준 때문일까? 잘 생각해봐. 아닌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이요. 최근에 연준의 점도표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금리가 막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파월조차도 조금 올라간 것 같아 라고 얘기했다라는 점 감안해 보면 경기가 좀 좋거나 뭐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높은 수준에서 정리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라서 연준 때문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연준 때문은 아니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늘 하는 얘기인데요. 향후 회의에 대한 어떤 결정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파월 형님, 그게 좀 자랑은 아니지 않나요? 뭐 좀 다음 정도는 알아야지 맨날 다음에 결정해야겠다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결정 안 했다라는 이야기 했죠. 그리고 닉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분이죠. 이분이 긴축 계속하다가 경기 침체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연준은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부터 주가가 꿈틀꿈틀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이야기도 안 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주가가 0.4, 0.5%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파월은 이 세 가지를 보고 통화 정책을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세 가지는 이겁니다. 인플레이션 잡히고 있니? 2%로 가고 있니? 두 번째, 노동시장 씻고 있니? 세 번째, 금융환경 괜찮니?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사실 파월이 얘기했던 부분은 우리가 걱정하고 우려했던 거에 비해서 상당히 이거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워딩들이 있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쟁이나 파업, 중소기업 이런 질문들도 있었는데 자, 이 질문이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동안에 나스닥이 0.5에서 1% 이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업률이 안 높아졌는데도 물가가 많이 낮아져서 기쁘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정확한 어딩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정리하면 이런 거죠. 아니 실업률이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우리가 인플레이션 잡는데 뚜렷한 진전을 보였다. 아 나 기쁘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생긴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가 해소되고 있고 높은 금리로 수요를 조금씩 줄어드는, 그러니까 많이 줄여가지고 경기 침체가는 게 아니고 조금씩 줄여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내용은 사실
굴수비 총재가 했던 이야기랑 똑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제가 이제 9월 말에 정리해 드린 건데, 굴수비 총재는 가장 비둘기파적인 그런 분이죠. 그분이 했던 이야기를 정리해 놨는데 링크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파월이 했던 말이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자, 한번 보세요. 많은 국민들이 장기적으로 물가가 2%로 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굴수비 총재가 얘기했던 것과 연결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6개월 후에 1년 후에 물가가 2%까지 간다. 안 갈 것 같아. 갈 것 같아. 라는 질문이 아니고요. 한 5년 후에 물가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라는 질문을 해보면 결국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가정이 있어야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결국은 연준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2% 물가를 잡으려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올 것 같다, 안 올 것 같다 라는 거 말고 10년 후에도 인플레이션 어떻게 될 것 같니?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연준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5년 후 물가와 관련돼서는 올라갈 수도 있다, 뭐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한 10년 정도를 생각하면은 이 기대값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것은 결국 많은 국민들이 모르겠지만 아무튼 연준을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파월이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나오는데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 중에서 임금 상승률을 걱정 안 하냐 이 질문이 있었는데요. 자, 파월이 한 말 보시죠. 내가 생각할 때는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의 중요한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금과 물가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연준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파월 의장이 이런 표현을 했다라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금리 인상 효과 아직도 경제에 영향을 안 준 거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파월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금리를 올렸는데 효과가 없는 이유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영리하게 낮은 금리로 고정대출을 2, 3년 전에 받아버렸기 때문이다라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시차가 있을 뿐 영향을 받을 거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제 정리해드린 글이죠. 드러킨 밀러가 옐런을 엄청나게 공격하면서 옐런이 멍충하라고 이야기한 듯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자, 코로나 때문에 금리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을 때 많은 국민들이 모기지를 재융자했다. 그러니까 낮은 금리로 고정금리로 바꿨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않은 기관이 딱 한 곳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재무부였다라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이제 옐런이 이런 표정을 짓는 내가 그런 줄 알았냐 이라는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쨌든 높은 금리는 경기를 둔화시키는 데 영향을 줄 거고 경기 침체가 아니더라도 인플레이션은 낮아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부정적인 이야기도 했습니다. QT 중단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코멘트를 했거든요. 고려 안 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나스닥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당장 QT 중단을 지금 할 거라는 기대를 하진 않았다라는 걸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중립금리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요.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금융시장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다행히도 FOMC 회의가 무난하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최근에 특히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하락하는 동안에 긍정적인 소식들도 있었거든요. 국내 수출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이나 바이든과 시진핑이 만나긴 만난다 라는 이야기라든가요. 이런 부분들이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완전히 가려졌었는데 시장이 진정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가 드리는 조언은 똑같은데요. 모든 가격의 움직임에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주가가 빠지면 이러고 주가 오르면 우와 이러지 말고요. 가능하면 조금씩만 움직이면서 크게 다치지 않는 것이 시장이 진정된 이후에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된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이호석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